물러서야 비로소 파악할 수 있다. 모네가 그린 전묘화는 가까이서 보면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멀찌감치 물러서서 감상한 후에야 비로소 거기에 그려진 대상의 윤곽을 알 수 있다. 어떤 일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사람도 이와 같다. 가까이에 있으면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일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또렷이 보인다. 소용돌이를 구성하는 축이 무엇인지 확연히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킨다. 사상가라 불리는 사람은 우선 이 방법을 사용하여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일에서 굵직한 틀이 되는 것을 끄집어내어 단순화하고 어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 자신의 철학을 가지지 마라. 일반적으로 철학을 가진다라고 말할 경우 어느 정도 굳어진 태도와 의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회귀로하도록 만든다. 그런 철학을 갖기보다는 때때마다 인생이 들려주는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것이 낫다. 그 편이 일이나 생활의 본질을 명료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철학하는 것이다. 당신의 정신은 어느 수준인가?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의 정신은 각각의 발달 단계에 있어 지향하는 가치 목표가 다르다. 결국 자신이 가장 고귀한 덕이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단계가 결정된다. 정신의 제1단계에서는 덕 가운데 용기가 가장 고귀하게 여겨진다. 정신의 제2단계에서는 덕 가운데 정의가 가장 고귀하게 여겨진다. 정신의 3단계에서는 절제가 가장 고귀하다고 여겨지며 마지막 4단계가 되면 지혜를 최고의 덕으로 인식하는 정신 수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금 당신의 정신은 어느 단계에 도달해 있는가? 차분히 자문해 보기 바란다. 현명함을 자랑 삼아 보일 필요는 없다. 자신의 현명함을 서툴게 드러내면 머지않아 언젠가는 유형무형의 반발과 저항을 겪게 된다. 좋은 것이나 기쁜 것,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가장 현명한 것이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희로애락을 보이고 때로는 함께 흥분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두드러지기 쉬운 현명함을 자연스럽게 감출 수 있고 현명한 사람이 가진 특유의 일종의 예리한 차가움과 같은 깊은 사고에 의해 타인을 상처 주지 않는다. 자신에게 재능을 주어라. 천부적인 재능이 없다고 비관할 필요는 없다. 재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습득하면 된다. 철저하게 체험하라.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현명해질 수 없다.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함으로써 사람은 현명해진다. 물론 모든 체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자칫하면 그 체험에 중독되거나 의존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체험하고 있을 때는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 중요하며 도중에 자신의 체험에 대하여 냉정히 관찰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되면 전체를 차분히 마음껏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성이니 관찰이니 하는 것들은 체험한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에서 마침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기 때문이다.
사고는 언어의 질과 양으로 결정된다. 보통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음에 떠올려 누군가에게 얘기한다. 그때 자신의 생각이나 말하고 싶은 것을 대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전부는 아닐지라도 거의 대부분 전해졌을 것이라 낙관하기 일쑤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이용해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결국 가지고 있는 언어가 빈약하면 표현도 빈약해지고 실제로 사고와 감정이 충분히 표현된다고 할 수 없다. 동시에 그 언어의 질과 양이 자신의 사고와 마음을 결정하기도 한다. 어휘가 적은 사람은 사고도 마음가짐도 거칠고 난폭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과의 대화나 독서, 공부에 의해 언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것은 자연히 자신의 사고와 마음을 풍요롭게 만든다. 멀찌감치 떨어져 되돌아보라. 지금까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와 깊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일단 결별하라.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되돌아보라. 그러면 무엇이 보이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섰을 때 마을 중심에 있던 탑이 다른 집들보다 얼마나 높게 솟아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 그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난다. 냉정에는 두 종류가 있다. 업무는 물론이고 대개의 일에 대하여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때 그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냉정함에는 성격이 다른 두 종류가 존재한다. 하나는 정신활동이 쇠퇴했기 때문에 생기는 냉정함이다. 어떤 일에든 무관심하고 대부분의 일을 자신과 동떨어진 별개의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겉에서 보기에는 매우 냉정한 듯 보인다. 또 하나는 자신의 충동과 욕망을 극복함으로써 얻은 냉정함이다. 이 냉정함을 가진 사람은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것에 이해를 표하며 일종의 쾌활함이 느껴진다는 특징이 있다. 현명함은 얼굴과 몸에 묻어난다. 현명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어느 결에 그 사람의 얼굴은 슬기로움의 빛으로 채워진다. 표정뿐 아니라 겉모습에서도 현명함이 묻어난다. 예컨대 타인의 눈에는 그의 동작이나 자세에서 섬세함이 엿보인다. 이렇듯 어떤 정신을 가지는가에 의해 인간의 행동 또한 달라진다. 건강한 사람이 활기차게 걷듯이 슬픔과 시리를 간직한 사람이 터덜터덜 걷듯이. 대화의 효용. 대화. 생각 없이 하는 세상 살아가는 얘기나 소문의 응수가 아니라 정해진 무언가에 대하여 차분히 의견을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대화에 의해서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자각할 수 있고 문제의 요점이 어디에 있는지도 지금보다 더 명료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하나의 사고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혼자서 우물쭈물 생각만 한다면 사고는 맴돌기만 할 뿐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는다. 그때 대화는 서로에게 사고의 산파가 되어 도움을 준다. 마음을 더 크게 가져라.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언어로 표현한다. 가진 언어의 양과 깊이가 빈약하면 우리 사고의 폭과 깊이도 빈약하다고 말할 수 있다.
많은 언어를 아는 것은 많은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고를 가지면 보다 넓게 생각할 수 있고 훨씬 폭넓은 가능성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이것은 살아가는데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 언어를 많이 아는 것은 인생의 길을 수월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것.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었기에 이 같은 결과가 되었다. 이처럼 생각되는 일들은 많다. 그러나 그 원인과 결과는 우리가 멋대로 명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도 원인과 결과로 간단히 분석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요소가 수없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사실을 무시한 채 어느 하나의 것만 원인과 결과로 단정하여 거기에 어떤 강한 연관성이 있는 듯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다. 원인과 결과로서 사물의 본질을 이해한다고 느끼는 것은 오만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히 옳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합리성만으로 판단하지 마라. 어떤 일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그것을 폐지해버리는 최우선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불합리하기에 오히려 그 같은 일을 필요로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독창적이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롭고 독특한 것을 발견하는 특수한 촉수를 가진 소수의 사람을 독창적이라 일컫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낡은 것이라 여겨지는 것,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 너무도 흔하다 여겨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도 쉽게 간과하는 것을 마치 전혀 새로운 창조물인 양 재검토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 독창적인 사람이다. 낮은 시점에서 바라보라. 가끔은 등을 굽히고 가능한 한 자세를 낮추듯 웅크리고 앉아 풀과 꽃, 그 사이를 춤추는 나비를 가까이서 바라보라. 지금껏 그저 멀리서 내려다보기만 했던 그곳에는 풀과 꽃, 곤충이라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어린아이가 매일 당연한 듯 보고 있는 세계의 모습이 펼쳐져 있다. 현실과 본질 모두를 보라. 눈앞의 현실만 보고 그때마다 현실에 적합한 대응을 하는 사람은 명백한 현실주의자다. 이는 어쩌면 믿음직스럽게 보일지도 모른다. 물론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현실에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실은 멸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물의 본질을 보려고 하는 경우에는 현실만을 봐서는 안 된다. 현실의 맞은편에 있는 보편적인 것, 추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는 시선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과도 같이. 좋은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최소한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사람과 교제할 것, 책을 읽을 것, 정열을 가질 것.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다. 표현은 솔직하게 어떤 것에 대하여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눈다. 한 사람은 맛없게 이야기한다. 다른 한 사람은 맛깔나게 이야기한다. 이 차이는 화술의 문제가 아니다. 맛없게 이야기한 사람은 허세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다.
이것은 듣는 사람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다. 듣는 사람도 그 의도와 저속함을 느낄 수 있다. 다른 한 사람은 진심 어린 흥미를 갖고 그것을 성실히 이야기한다. 거기에는 약삭빠른 행위가 없다. 따라서 듣는 사람은 그것의 진지함을 느끼고 화자가 가지고 있는 흥미 그 자체를 자신도 받아들이기 위해 상상력을 발휘하여 들으려 한다. 물론 이것은 책에도 통하고 배우의 연기에도 통하며 우리의 삶의 방식에도 통하는 이야기이다.